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올 한해 사역 키워드로 다음 세대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꼽힌 키워드는 지역사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짚어봅니다. 오륜교회가 전국 마녀교회와 함께 2019 다니엘 기도회에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P통신이 세계의 현장을 옮겨놓은 특별한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상한 거리가 올해 CCM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투어를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올해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교회성장연구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세대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회 규모와 목회자 연령에 따라 중점 사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가 2019년 목회 방향을 176개 키워드로 정리해 조사한 결과 11.4%의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중점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풀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인가란 질문에도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 사역이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18.8%가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다음 세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목회자의 33.3%가 다음 세대를 1위로 꼽은 반면 60대 목회자층에서는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와 본질 회복, 신앙 성숙 등 다양한 키워드를 순위권에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구소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외쳐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진 못했다며 올해는 선언적인 외침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결국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재확립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사랑을 나누고 확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 목회 키워드 조사에서는 다음 세대 사역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소통, 본질 회복, 가정, 동성애 문제, 통일 사역 등 다양한 항목들이 중점 사역으로 꼽혔습니다. 또 신앙 성숙과 회개운동, 연합과 화합이란 키워드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됩니다. 지난달 발대식을 통해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린 다니엘 기도회엔 올해 11,326개의 교회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1997년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오륜교회는 기도회의 은혜를 한국교회와 나누고자 2013년 기도회를 개방했습니다. 2013년 38개의 교회와 함께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교회의 참여가 늘어 2017년 10,000개 교회가 넘었습니다. 올해도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길 원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변화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는 전국의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를 방문하는 전국 투어도 진행합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시작으로 3월엔 경기와 경남, 서울, 강원을 거쳐 5월엔 제주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구티비는 이단의 실태를 바로 알고 대처하자는 취지로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해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청춘 반환 소송의 쟁점과 소송의 모티브가 된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승소 사례를 살펴봅니다. 우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이단 중 가장 활발한 포교 활동과 교세 확장으로 한국교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미 숱한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이른바 전피연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첫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일명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은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선 이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엔 통일교 탈퇴자들이 피해 소송을 걸고 승소한 사례까지 있어 전피연은 이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청춘 반환 소송 그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근거로 해서 이만희 교주와 그리고 YWPG 전 대표 김남희에 대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소송 그리고 종교 사기에 대한 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현호 대표에 따르면 일본은 통일교 피해 사례가 많아 일본 전역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변호사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전피연도 당시 일본에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엔 홍현호 대표 외에 신천지 탈퇴자 3명이 공동 고소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면서 섭외부 총무 역할까지 맡았던 김종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 씨는 신천지가 교조와 신앙에 대한 부분을 속인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속아 자신들의 학업과 가정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역사에 올인을 해라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말 맞다네 집에서도 나오고 자기들이 했던 학업들이 포기가 되다 보면 그 흘러가는 시간들 나중에 이제 이만희 교주가 죽어서 깨닫고 나왔을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크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법원이 통일교 탈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통일교가 교리를 숨긴 채 길거리 설문과 방문 판매 등으로 속이고 가입 후에도 이를 눈치챌 수 없게 한 점 때문입니다. 이는 신천지가 취하고 있는 포교 방식과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피연의 이번 소송은 현실적으로 개인이 소송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단에 대한 폐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천지도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P통신이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보도사진의 편견을 깨고 역사와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 감정을 울리는 다양한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3개의 메인 테마와 3개의 특별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특별히 3개의 특별 테마전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 테마전에선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북한의 모습뿐 아니라 이색적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북한전을 비롯해 마틴 루터킹 목사, 히로시마 폭격, 나사와 소련의 우주전쟁 등 세계사와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장면을 만나보는 마스터피스전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자전은 전쟁과 종교 갈등, 난민 문제의 아픔이 담긴 사진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시린 아픔을 가져다 줬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세계를 횡단하며 기록을 남긴 AP통신의 사진전은 3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홍대에서 예배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상한 거리가 올해 CCM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한 거리 백종범 대표는 수상한 거리 온라인 SNS를 통해 2019년은 CCM 공연의 전성기라며 격주 전국 투어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엔 최근 CCM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수와 래퍼, 연주자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수상한 거리는 래퍼 다비드와 함께 서울과 천안 공연을 시작으로 3월과 4월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김보규의 월간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또 CCM과 재즈를 넘나드는 연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화평 트리오도 내달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편 수상한 거리는 예배와 삶이 통합돼 기독교적 가치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신념으로 10년간 기독교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예배 문화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내부에서 수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영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수녀들은 한 명의 주교에 의해 성적으로 유린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해당 사제들을 정직시키거나 내보냈으며 연루된 부패 수녀들과 관련 종파 몇 곳을 해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지적하며 각국 정부의 경제적 폭풍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AFP 통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 갈등과 금융 긴축, 브렉시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속 등을 세계 경제 위험의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중동 국가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비난한 동영상을 퍼뜨린 학생들이 체포됐습니다. 이에 이집트 내무부는 경찰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남학생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학생 중엔 이집트의 이슬람 순위파 최고 종교기관인 알-아즈하르 대학 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기독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평소 낙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신의 소신을 재천명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참석한 정교계 지도자 3,500여 명 앞에서 이와 같이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태어났든지 아직 모태에 있든지 모든 아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며 무고한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5년간 외국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기념품 1,800여 개를 경매에 붙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이처럼 기념품을 경매 시장에 내놓는 것은 겐지스강 정화의 수익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2주간 진행됐으며 많은 기념품이 예상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앞서 구자라트주 수석 장관 재임 시절에도 기념품을 경매에 붙여 수익금을 여학생 교육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81.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80% 선을 넘긴 건 1988년 조사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장년층의 관람이 늘었고 읍면 지역의 관람률이 높아진 게 눈에 띕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북한 교육당국에 학생 교사 상호 방문 등 서울 평양 간 교육 교류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엔 역사 유적 탐방이나 전통문화 체험, 학술대회, 교육여행 등 대규모 방북 또는 방남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명시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 모임에 교육 분야 대표로 참석해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만남과 어울림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고노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문희상 의장에 대해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며 한일 합의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위안부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이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미안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들이 멈춤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체유강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기윤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입식 교육과 경쟁, 고민 없는 진로, 부모 세대와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회복과 충전을 위한 공간, 시간, 활동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15일까지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제35회 출판문화상 시상식을 위해 100종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기출협은 어린이와 청소년, 신앙 일반, 목회자료, 신학 등 5개 분야에서 전체 대상과 각 분야별 최우수 한 종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 미디어앤아트가 교회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하루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교회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한국교회 예배 토파보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 45개 교회의 예배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비롯해 예배 이론과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